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선방이 눈에 띄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특정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제외하면 지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다소 지루한 그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지루한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회원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 하이브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루한가요? SM이나 YG라든가, YG 플러스 이런 것들은 3%씩, 5%씩, 7%씩 오르는데, 하이브는 좀 찔끔찔끔 오른다, 이런, 또, 불만 섞인 말씀들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루해 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수익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습니다. 항상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오르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죠? 대부분 종목군들이 그래요.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하는 그런 어떤 시세가 연출이 계속 거듭이 되고 있습니다만 100일 하락 3일 상승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죠? 한 3개월 조정받고 한 일주일 반짝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 지루한 또 어려운 조정 기간을 참지 못하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시세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글쎄요, 처음 투자한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주식은 내가 시세를 매일매일 안 본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날이 더 많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날이 많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떨어지는 기간이 길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오를 기간이, 오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하이브는 조금 달라요. 그쵸?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요. 카카오 게임즈, NHN 하나기술, 기타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언급해드린 종목군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하나기술의 공통점이 있어요. NHN 빼고 뭐가 있어요? 작년도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는 것인데요. 제법 많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과열이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하이브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랑 비교를 해서 여기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런 얘기는 좀 제가 드릴 부분은 아닌 거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매매를 지향을 한다. 우리는, 현대투자는, 될 수 있으면 좀 길게 본다. 대신, 그만큼 적중률이 높다라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오늘 사고 또 오늘 팔고, 내일 또 사고, 내일 팔고, 이런 거 저희 잘 못합니다. 그리고, 수익도 잘 안 나더라고요. 해보긴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단기 매매에 너무 길들여 있으시면 주식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3개월 먼저 하시고 나서, 3개월 먼저 하시고, 괜찮다. 한 달 이내에 추가금만 여러분들, 납부하시면 6개월, 또 12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니까, 좀 의심스럽다, 아직 못 믿었다 하시는 분들은 3개월 먼저 해보시는 것도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만, 3개월 안에 무슨 승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3개월 안에 내가 어떻게 꼭 벼락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현대투자랑은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누군가요? 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하이브의 의장, 왼쪽이 방시혁 의장이네요. 오른쪽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외국인인데요. 스캇 브라운이라고 하는 SB 프로젝트, 미국의 SB 프로젝트의
대표죠. 지금은 하이브의 미국 대표, 미국 CEO를 맡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하이브란 회사가 기타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비교해서 특별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거기다 뭐 BTS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하이브란 주식이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본격적인 어떠한 상승 원동력이 스캇 브라운과 이 방시혁 의장이 빅딜을 한 이후부터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한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스캇 브라운이 방시혁 의장하고 손을 잡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SB 프로젝트가 하이브를 인수하는, 그죠? 대부분 이 뮤직, 음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좀 많이 추측을 하는데, 아니, 반대죠. 그렇죠? 하이브가 SB 프로젝트를 인수를 한 겁니다. 100%. 이게 참, 주가를 다시 한번 하이브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미국에서 올 상반기에 CD, 음반 판매를 가장 많이 한 아티스트가 바로 BTS라 그래요. 그죠? 올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7만 3천 장 CD 판매고를 올린 게 바로 BTS 1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CD랑 또 뭐예요? LP판도 있고, 또 카스테이프, 뭐 실물 앨범 판매량 가장 많이 올린 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 아티스트가 1위고, 2위가 바로 BTS. 여기다가 디지털 음원 판매량까지, 그죠? 디지털 앨범까지 판매량까지 합하면, 그래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1위고, BTS가 2위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 음원 판매량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니까, 이 BTS의 앨범이 2개나 올라가 있어요. 그죠? 버터. 최근에 영어 앨범, 싱글 앨범으로 발표된 버터. 음원 판매량이 무려 84만 1000건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올라간 게 작년도에 다이너마이트 28만 3000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빌보드 핫 100에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오자마자 1위로 직행해서 7주 동안 1위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발표가 된 앨범, 그쵸? Permission to Dance인가요? 이것도 조만간 핫 100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들은 하이브 소속이 아니에요. 그죠? 블랙핑크라고 하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인데, 이 친구들이 하이브의 플랫폼 위버스에 8월 2일날 합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 K-팝 중에서 지금 최고는 누가 보내도 BTS예요. 두 번째로 꼽는 게 바로 이 블랙핑크입니다. 세 번째로 꼽는 게 이제 어디예요? NCT. 그렇게 이제 꼽고 있어요. 앞으로 K-팝의 선두주자. 그런데 첫 번째 BTS가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에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블랙핑크가 입점을 한다. 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매출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뭐 꿈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하이브의 주가도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이 꿈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방시혁 의장이요, 여러분들 지금 재산이 얼마냐면 주식 가치가 무려 3조 6천억이라고 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조 7천, 2조가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9개월 만에 이게 2배 이상 점프를 해서 3조 6천억. 3조 6천억 정도면 여러분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방시혁 의장이 지금 주가 평가액이 3조 6천억인데, 이게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있죠.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과 맞먹는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하이브 주가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지루하다고 느낄까요? 상승하는 흐름이 완만해요. 완만하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주식의 특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자, 특별히 큰 조정을 안 받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요. 사실 하이브도 작년도에 상장이 된 이후로 사실 이 자리에서, 그죠? 작년도에 몇 월 달이야? 10월 달에 상장이 되면서, 물론 이제 고점이 34만 7천 원, 아직 그 고점까지 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고점 부근에 지금 3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아요. 근데 저항 안 받고 지금 계속 올라요. 한 달 오르고, 한 달 조정받고, 세 달 오르고, 한 달 조정받고, 세 달 오르고, 한 달 조정,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포인트라는 얘기죠. 보통은 대부분 다 그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급등을 하게 되면. 근데 하이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혹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견조하다는 것이죠. 하이브 거래량도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큰 어떠한 우리가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나요?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루하다는 게 아니라 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막 들쭉날쭉 해봐요. 오를 때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시원시원하게 오르는데 또 떨어질 때도 시원시원하게 떨어지는 이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살 빠집니다. 그리고 못 견뎌요.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7주 연속 버터가 지금 빌보드 핫백에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다운로드, 스트리밍, 라디오 청취, 모든 부분에서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200에도 지금 보면 BTS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제 오늘 나온 신문을 보니까 BTS 세븐틴이 끌고 또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와 엔하이픈이 밀고 하이브 어벤져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해체가 됐고, 그죠? 맨 좌상단에 있는 게 BTS고요. 이 친구들은 잘 알죠. 얼굴 딱 보면. 그 다음에 그 시계 방향 오른쪽에 엔하이픈, 우측 하단이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TXT, 그 다음에 왼쪽 하단이 세븐틴, 이제 보이 그룹만 지금 이제 어벤져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밀면서 끌면서 하이브를 지금 현재 재평가를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이제 BTS가 되겠습니다. 뭐가 지겨워요, 여러분들?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HN 볼까요? 보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봉상, 이제 우리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대부분 아까 NHN만 빼고는 다 작년도 말에 상장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한 번씩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 조정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이 고점이 이제 보통 34만 7천 원이니까 35만 원 근처 가면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한번 기술적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있죠. 자,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월봉상 조정을 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주봉상 딱 걸리는 시점에서 조정받는 모습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그죠?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걸려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 또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월봉상 보게 되면 전혀 안 걸려. 이런 종목은요, 여기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고점이잖아요. 저항 안 받고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종목 더 하면 이제 NHN인데 이건 달라요. 그죠? 얘는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종목 모두 다 부담이 없다 이거예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사놓고 어디도 못 가고 시세 안 보면 막 불안하잖아요.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이 저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어떤 매매할 때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NHN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특별히 볼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실 NHN의 캐시카우는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사실 좀 재미없죠. 그죠? 카카오 게임처럼 저렇게 좀 히트 게임이 한번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NHN은 만약에 지금 게임 사업이 잘 나갈 걸 기대는 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만 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만 실적이 나와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여기 안 있을 겁니다. 그죠? 10만원 이상에서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뭐 8만원 밖에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게임 사업이에요. 이 게임 사업은 글쎄 주력이긴 합니다만, 이 게임 사업 외에 비게임 사업 부분이 상당히 지금은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오늘 모 증권사에 나온 보고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뭐 특별한 다른 건 없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NHN의 흐름이 다소 뭐 어떻게 본다면 뭐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루한 게 6월달부터 많이 바뀌어졌어요. 물량도 많이 좀 털린 것 같고, 최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오늘 보고서 보니까 10만원인가 11만원인가 목표가를 제시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요 저항선은, 월봉산 요 저항선은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고점, 이 저항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7월 달에 조정을 잘 받아주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6월 달에 강한 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7월 달에 잘 조정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월봉 조정이면 땡큐죠. 그렇죠? 이 정도 잘 받아주면 또다시 8월부터 또 강하게 또 10만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 좀 늦으면 어때요 또? 그렇죠? 어차피 올라가는 그런 어떤 파동이고, 올라간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늦어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와 마찬가지로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사셔야 돼요. 안 사고 계속 보기만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주가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오늘 뭐 어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또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8만원 전후 해갖고는 조금 쉬어줘야 돼요. 왜? 숨을 골아야죠. 이만큼 많이 올랐으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저는 이 거래가 줄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5일선 위태위태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75,000원까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75,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게임즈가 크게 부담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래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을 더 담는 포인트로 우리가 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그죠?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아주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신작 게임 오딘이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1위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당분간 말씀드렸잖아요. NC소프트의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 런칭이 될 때까지는 리니지를 누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단지 주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제외하면 제가 볼 때는 나무랄 데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라든가 또 SKIT 또 카카오게임 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보면 시초가 대비해서, 그죠? 상장일 때 시초가 대비해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카카오 게임즈인데, 하이브는 사실 고점에서부터 밀렸다가 최근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한 15%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그럼 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과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기술 볼까요? 시간이 또 거의 또 다 돼가는데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기술도 좀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어떠한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조금만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하나기술은 사실 작년도 연말에 좀 시원하게 오른 걸 제외하면 그동안에 시원하게 양봉을 뻗은 게 손에 꼽을만 해요. 그죠? 이런 모습이 또 조만간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선취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거래만 붙게 되면 뭐 8만원 고점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덜 오른다, 좀 상대적으로 무겁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거운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세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급락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하나기술 밀릴 때마다 계속 좀 사야 됩니다. 유일한 턴키 방식, 또 전 타입의 2차 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노하우를 갖고 있다. 자, 뭐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다 돼갖고
글쎄요, 뭐 지금 우리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뭐 장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뭐 종목군들의 흐름도 그렇고요, 그죠? 뭐 하이브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NHN 하나 다 마찬가지로 시세가 막 급변동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부담은 없어요. 아주 안정적인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코드가 나랑 좀 성향이 맞는다. 주식공략 TV를 보니까 현대투자연구소가 저러한 어떤 투자 성향이 있구나.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저희들하고 이제 성향이 안 맞아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지 않지만 저희들하고 성향이 좀 비슷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면에 가입하시면 아마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먼저 해보시고 나서 한 달 안에만 여러분들이 추가금 납부하시면 저희들이 소급 적용을 해드리니까 한번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망설이시는 분들은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행계좌 입금해 주시고요. 그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 또 혹은 간단한 포트폴리오 정도만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